교과서 224페이지입니다. 대단원 7단원 중에서 중단원 3단원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보편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할 내용은 문화상대주의라는 내용 그리고 보편윤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본문으로 넘어가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면서 각각 독특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문화는 사회나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문화 이야기하면서 문화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에서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는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 종교, 산업과 같은 인문환경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런데 다양한 문화를 특정한 기준이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각각의 문화가 가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문화가 나라마다 다양한데 그 다양한 문화를 하나의 잣대로 평가를 하고 하나의 잣대로 바라본다면 각 문화의 고유한 특성 같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문화 절대주의가 나와요. 문화 절대주의라는 건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문화의 선악이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를 문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 절대주의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신의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우열을 가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가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같거나 비슷한 형태를 따지면 같거나 비슷한 형태를 가지면 이것은 좋은 문화. 우리 문화와 다른 형태를 가지면 이것은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화,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며 자신의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는 태도인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 사대주의라는 말에서 사대란 단어가 있는데 사대란 단어는 섬길 사자에 클 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큰 민족이나 큰 사람을 약자가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둘 다 문화 절대주의에 들어가 있고 둘 다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로서는 썩 좋지 못해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차별을 불러올 수 있고 타 문화와 갈등을 빚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만 우수하고 우리 문화만 좋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다른 인종이,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배척을 하게 되고 차별할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갈등을 빚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는 안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자문화 중심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문화가 우수하기 때문에 우수한 우리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들은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본인들의 문화만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자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의 존속이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주체적인 문화 형성을 저해할 수 있어요. 이런 문화 사대주의도 좋은 점을 굳이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문화의 개선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우리 문화가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소속감, 일체감 같은 것들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랑 문화 사대주의는 둘 다 썩 좋은 기준은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절대적인 기준이나 특정한 가치를 내세우는 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 아래쪽에 있는 지도를 하나 보면 이 지도는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거든요. 옛날 지도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이 지도를 그리면서 천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지도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된 상상 속의 세계가 있는 그런 세계지도예요. 그래서 세계를 하나의 원, 전 세계를 하나의 원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지도의 중심에 보면 중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러한 중화사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중화사상이라는 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를 거쳐서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여러분 동아시아 배우죠? 이런 당나라에 이르러서는 이제 중화사상이 그게 가장 최고조에 달했는데 진나라의 만리장성, 한나라의 실크로드, 서역길이라고도 말하죠. 서역길 개척, 그리고 당나라의 세계제국 건설 같은 것들로 이런 중화사상이 뒷받침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중국은 이민족, 그 중국의 원래 민족인 한족이 아니라 다른 이민족들을 전부 다 성인의 도에서 벗어난 금수, 동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중국에 있는 천자, 중국에 있는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중국 민족 이외의 다른 모든 이민족들을 덕화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226페이지입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의미와 필요성. 자,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문화를 평가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태도를 문화 절대주의라고 했었죠. 이러한 절대주의에서 벗어나서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그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런 게 문화 상대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각각의 문화가 고유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보고 문화 간의 선악이나 우열에 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릴 수 없다라고 보는 태도예요.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가 인간이 각각 다른 자연환경과 다른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나름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라는 걸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사회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그것이 형성된 상황이나 맥락에서 이해하고 각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런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런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다 바라다 보면 문화 간의 우열에 대한 인식을 버리고 특정한 시각에서 문화를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문화 역시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시각이니까 특정한 기준을 가진 그런 시각에서 하나의 문화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니까 그 고유의 각각의 해당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문화 사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문화에 대한 겸손함, 자부심까지 같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데 꼭 필요해요. 특히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해와 편견으로 갈등이 발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점점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문화의 유입이 들어오고 다른 문화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편견이 생길 수 있겠죠. 이때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통해서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확대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28페이지 볼게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의 문화 성찰. 자,
우리가 앞에서 문화 절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 절대주의는 하나의 문화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고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극단적으로 추구를 하다 보면 어떤 문화가 가진 윤리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성찰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노예제도, 인종차별 이런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까지도 그 사회의 문화, 그 사회의 상황과 맥락이 이러하다면 노예제도가 있을 수 있지.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가 안 좋다라는 건 인신공양, 명예살인, 식인처럼 살인과 폭력을 포함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보여짐에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지니면서 그것이 너무 도를 지나쳐 윤리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돼요. 그럼 윤리 상대주의란 뭐냐면 윤리상대주의란 윤리가 문화마다 다양하고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문화가 상대적이라고 해서 윤리마저 상대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각각의 문화를 우리가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편윤리라는 건 황금률, 옆에 황금률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황금률처럼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도덕 원칙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황금률과 같은 그런 보편윤리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 존중, 자유와 평등, 평화와 정의와 같은 그런 도덕적 가치를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인 윤리의 관점에서 자문화, 우리나라의 문화와 타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자문화 같은 것들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학연, 지연, 혈연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연고주의 그리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체벌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우리나라의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봤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문화 절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있었고요.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 절대주의보다는 문화 상대주의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었고 하지만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상대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윤리 상대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